안녕하십니까. 퀴트림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강사가 빠지기 쉬운 효율성의 함정, 그리고 효율성이 만들어지는 진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개강을, 3월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가 막 정리가 되기도 하고, 폐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매한 강의들도 이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픈은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이제 실제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다 제 경험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관적이에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하시거나 댓글로 이거 틀렸다 라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뭔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시간, 공간, 그리고 돈, 가지고 있는 자금, 그리고 내 정신력, 멘탈, 육체적인 몸의 체력 이런 것들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음에는 비어 있을 때 막 이 수업도 하고 저 수업도 하고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조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뭔가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은 이미 내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뭐 버리던가 포기하던가 급하게 멈추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평판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강사라면 이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든 무조건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제일 많이 마주친다고 얘기를 듣냐 했더니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이 인원수 데리고 수업을 계속 해야 하나. 이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효율성의 고민이죠. 특히 단과 비율제에서 인원수가 적은 반을 오픈을 했는데 이걸 끝까지 끌고 와야 되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뒤에서 저의 조언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면 좋은 뭔가 다른 걸 얻어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수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율성은 항상 마주치는 것 같고요.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었죠. 강사할 때. 자, 다음 조교 쓰면 편한데 계속 써야 되나 이 비용의 문제도 있고 조교가 고용하는 강사 입장에서 조교가 내 마음대로 100% 이상 100%까지 일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조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영상 한번 찍었지만 하지만 이제 내 몸이 편해지는 게 있으니까 계속 써야 되나 라고 하는 효율성에 대한 것도 고민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우리 강사들이 해야 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유료 컨텐츠나 자동화 툴 이런 거 계속 돈 내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돈을 내고 쓰자니 돈값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당장 내가 저거 내 마음에 들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저보다 선배 윗세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유료 컨텐츠나 이런 컨텐츠들이 있지도 않았고 자동화 툴 자체는 없었고요. 익히야 이제 한글 매크로 요 정도가 이제 자동화 툴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에서 이제 쓸만한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자료들이 풀리기 시작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되거나 품앗이해야 되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돈 쓰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쓰냐라고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도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써야 하나? 이런 거 효율이 마주칠 수밖에 없죠. 아니, 돈은 벌긴 버는데 수업해가지고 이런 데다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 잘하시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거의 수입의 절반 정도를 교재 컨텐츠, 조교 비용으로 다 날라가던데 돈을 좀 많이 적당히 벌긴 하지만 많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벌긴 하지만 제가 만나서 한 달에 50% 아직 20대 강사라 한 달에 50%는 저축해야 돼 그랬더니 저 근데 이미 50%를 딴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는데 그랬더니 컨텐츠 하고 컨텐츠 디자인, 컨텐츠에 들어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다 돈 쓰고 조교도 좀 괜찮은 조교로 세팅하고 그러니까 버는 돈 절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플링, 그냥 스테이플을 찍어서 주던가, 뭐 핸드아웃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링제본 이렇게 눌러서 하는 링제본, 우리 전통의 간해수공업 링제본. 이거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단거나 시키거나 칼라 프린트를 해가지고 애들 줘야 되나? 이런 데 돈 써야 되나?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교재비를 안 받아봤던 선생님들께서는 교재비 받는 거에 상당히 심적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걸 잘 못하는 거지. 선비정신이죠.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스테이플링이나 링제본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인쇄소 맡겨서 돈을 써야 되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을 쓰는가 아니면 맡기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서 효율성에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미혼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출퇴근 힘든데 학원 근처로 이사 가야 되나? 이 유부남이나 유부녀 선생님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기혼자들은 이게 이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미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이동이 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집에서 좀 약간 보수적인 부모님이 계시면 이제 못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실 겁니다. 특히 경기도나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 메인 지역에서 강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있는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중계라든지 뭐 이런 지역으로 출퇴근하실 때 서울이 사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차 타고. 그렇다고 우리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대체로 사람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대중교통 타는 거 나쁘지 않은데 밤늦게 또 작업 좀 하던가 아니면 학원 친구들 만나거나 그러면 맨날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택시비가 이제 쌓이면 장난이 아니지. 출퇴근 힘든데 학원 근처로 이사 가야 되나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재미로 서울에 있는 학원 강사들을 위한 추천 주거 지역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고민들 다 해보셨죠? 아마 거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거 다음에 진짜 제가 본 효율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효율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진짜 저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했었고 제가 그 세미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 30살이 됐을 때 190명을 가르쳤는데 196명이에요. 정확하게 196명을 가르쳤는데 학교가 83개였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뭐 하다 보니까 83개가 된 게 아니라 원래 그거 한 절반 정도 됐는데 당시에 저희 팀장님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면서 승진하면서 부산으로 발령하면서 야 믿을 게 너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 팀장님 맡고 있던 반은 왕창 저를 줬어요. 한 90명을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학교가 확 늘어났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학원 1타를 찍고 그리고 저는 번아웃으로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는 그 학원 강사의 목적이 나의 방향성이 효율성을 확 하고 미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는 주 7일 풀근무로 봤죠. 당시에는 10시 제한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주말은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풀로 꽉 채워서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번아웃이 한번 아주 진하게 오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시간을 줄이고 페이는 지금만큼 최소 지금만큼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됐을 때는 그 190명을 데리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말 이틀만 일하고 가져가는 생활을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동네 내신 강사 기준으로 요 정도 사이즈까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진짜 효율적으로 하시면 수능 강사들 중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수업 보시면은 주말에 토요일날 2타임, 일요일날 2타임 이거 딱 4개만 하고요. 주중에도 안 해요. 안 하시고 주중에는 인강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제일 많이 벌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17억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전국 1타급 선생님입니다. 인강에서도 1타급.
하여튼 그래서 효율적인 것들을 보면 좀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의 여유도 갖고, 뭔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시간적 여유도 갖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하면서 효율성을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긴 진짜 이건 돈 받고 팔아야 되는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해봐야 진짜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비효율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 이제 느끼는 경우들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한 그 방향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율성을 만들기 전에, 비효율과 효율 이런 모든 생각이 드는 걸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이거 무리 아니야? 라고 싶은 수준까지는 해보셔야, 어느 쪽이 효율적이구나, 나한테 맞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강사는 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수업 방식도 다 다르고, 판서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본인이 이거저거 많이 겪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젊은 선생님들한테 만나면은 추천드리는데, 제일 딱 얼굴 봤는데 건강해 보여. 일단 건강해 보여. 그리고 좀 의욕적이야. 그러면 주 7일 풀로 채워가지고 근무해보라고? 아마 1, 2년만 해봐라. 짧으면 1년만 해봐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해서 경험치를 단기간에 좀 쌓아봐라. 체력이 버텨줄 때. 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오래 하지는 말고, 그거를 주무기로 삼지 말고.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은 노하우나 컨텐츠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고인물들에 비해서 적은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해서 같은 라인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형 단과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학원에 이제 그 멋있어 보이는 우리 선배 강사들 만나면 술 척척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진짜 닮고 싶었던 선배 강사들을 딱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술자리에서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노하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럼 나는 저렇게 수업을 못하니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시간표에 이렇게 라인업에 있는데, 같은 과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쟁이 될까? 내가 비슷하게라도 갈까라고 하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선생님이 같은 가격에 4시간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나는 보충을 2시간 더 올려서 6시간 해주고 8시간 해주고 몸으로 때우자, 시간으로 때우자, 이 마인드로 아까 말씀드렸던 4년을 때운 겁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았어요. 그때는 저도 체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뒷목이 뻐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피로가 오고. 하여튼 이게 머릿속에서 남들 얘기만 듣거나 머릿속에서 이러면 효율적일 것이다, 이건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은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기고, 생각보다 할만하거나 생각보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효율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평소보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주말에만 수업을 하고 그때 당시 페이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물가로 따지면은 거기 곱하기 한 1.5에서 2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정도를 벌고 주 5일은 이제 수업, 이제 그때는 클리닉도 이렇게 대세가 아닐 때라 클리닉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이 시간표가 굴러가는 준비를 하는데 3년을 걸렸으면, 그 전에는 거의 주 6일, 7일 일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시간표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 오니까 이게 4, 5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을 만들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작게라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단번에 만들면 무조건 빵꾸가 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비효율적인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7일, 4년 동안 주 7일 하고 몸 건강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번아웃 오고. 근데 그 4년의 압축된 그 4년의 경험 사이에서
저를 좋게 보시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비율제라서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항상 문 닫고 나가는 건 저였어요. 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다른 분들보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내가 경력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가던가 밤에 제일 늦게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잠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밤에 늦게 나가자 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새벽에 당시에는 그렇게 12시까지 수업을 하던 시절이어서 12시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단어 시험 테스트 못한 애들 있으면은 막 남겨서 2시까지 보고 막 3시까지 보고 심하면 4시까지 보고 막 그랬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뭐 교재 작업하고 뭐 하고 면서 애들이랑 좀 수다도 떨고 배고프다면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 멀리서 저도 모르고 애들이랑 얘기하느라고 모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원장님이 본 거예요. 아, 쟤는 내가 몇 개월을 지켜봤더니 막 새벽 몇 시까지라도 끝까지 애들 남겨갖고 봐주는구나. 근데 저걸 애들이랑 깔깔대면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메인반을 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동료 강사들 중에서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도 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다 야밤에 수업 끝나고 같이 남아서 뭔가를 하다가 복사기 앞에서 밤새 막 뽑을 때 복사기 앞에서 같이 담소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친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배 강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소문이 조금 나고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쟤는 좀 성실하고 믿을 만해 좀 책임지는 애야 이러고 이제 그런 기회들이 추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멘트를 쳐주시더라고요. 저 선생님한테 맡기면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애들 힘들다고 튀어나가지만 그 당시는 그게 좀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어쩔 수 당장 피할 수가 없으면 그 당시에 그냥 비효율의 극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그 반열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 비효율적인 거를 자꾸 하다 보면 그쪽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대체로 생깁니다. 또한 제가 지금 자동화 툴 해가지고 자동화 툴을 만들어서 유료 모델도 팔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일반적인 저랑 같이 젊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갖고 쓰고 그냥 없으면 딴 데 다운받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집해야 될 거 있으면 조교 쓰고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는 조교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귀한 돈 받아놓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제가 직접 그거를 만들다가 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갔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나 혼자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을까 자료 작업을 이런 걸 하다가 제가 이 편집 관련돼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루가니스 이건희 선생님 주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을 뵙게 되면서 매크로를 배우게 돼서 그걸로 막 하다가 이 매크로도 어떻게 하면 더 손이 덜 가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 자동화 코딩 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제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쓰는 수업 시간이나 그 이후의 시간 이런 시간들 외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는 대체로 비효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35세 이전의 선생님들은 효율을 좀 생각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돼. 이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돼. 이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제껴놓고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정확히 알아놓으시고 그쪽 방향으로 비효율 속으로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35세 이후의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 비효율에서 이제 점점 나와서 나만의 효율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하다 보면 철학적이 되네. 자, 성급한 효율성 추구는 생각보다 많은 비효율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특정 수업이 인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도 근데 그렇게 예쁘진 않아. 수업하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그냥 어찌저찌 폐강을 시켜요. 시작을 했다가 뭐 중간고사 끝나고 폐강하던가 아니면 한 학기 끝나고 폐강하던가 폐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죠. 왜냐면 남는 시간에 내가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효율성 추구 때문에 남는 시간을 정말 생산적인 일에 쓰는 선생님들은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봤어.
그 시간에 뭔가 더 생산적이에요. 아니, 근데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그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래갖고 리프레시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효율이죠. 아니면 이제 그동안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데다 시간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다 보면은 휴일을 줘도 놀 줄을 몰라요. 왜냐면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 맨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성급한 효율성의 추구는 이 효율뿐만이 아니라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상만으로 아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뭐가 해봐야 효율적인지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저 학원에 저런 스타일 학원에 가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런 건 그런 학원들 얘기할 때 조금 더 하기도 하고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주고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확실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을 만나거나, 감정에 끌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성급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빨리 사랑에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너무 재지 마시고. 하지만 일하는 부분에서의 효율성은, 너무 성급하면은, 이상한 내가 예상치도 못한 비율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봐왔던 효율성을 추구해서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효율성을 달성한 강사들, 특히 일탁 강사들 중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 관련해서 효율성을 추구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 시간 더 들이는 거, 내 노력 더 들이는 거, 내가 원하는 성과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다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다만 효율성 추구라는 건 뭐냐면 내 시간과 노력 대비 얼마의 베네핏을 갖고 오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팀업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 내가 어떤 그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혼자 움직이지 않을 때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비효율의 극한까지 갔다가 하나 둘씩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거나 내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효율로 단계로 오는 거다.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효율성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효율의 극한까지 가셔야 된다. 그래서 다 경험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도저히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야 비효율에서 아주 효과적인 효율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효과는 성과를 만든다는 얘기고 성공을 한다는 얘기고 효율은 시간을 적게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효과만 생각하시고 성공만 생각하시고 성과만 생각하시고 효율은 나중에 죽을 것 같을 때 이대로 가다가 죽을 것 같다는 좀 너무 오버고요. 그렇게 그 노예처럼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간 발전이 더 이상 없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그때 효율을 추구하시는 게 대체로 성공적인 효율성을 만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아니면 그냥 패스하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인원수 데리고 수업을 계속 해야 되냐? 제가 보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평판이 걸렸나 안 걸렸나? 내가 이 반을 접더라도 모두가 수긍하고 그 다음에 내 강사로서 평판에 아주 큰 마이너스가 안 난다 라고 하면은 빨리 없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시간 들이는 것보다는 빨리 없는 게 좋고 하지만 이 반을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던가 끝까지 끌고 갔을 때 평판이 걸려있다 라고 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접으세요. 왜냐면 그동안 해온 평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이가 좀 적은 선생님들은 해보고 접으세요. 스타팅 하기 전에, 스타팅 할 때부터 좀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접으세요. 해보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그런 수업 안 시켜. 뭐 2명인데 학원에서 1명인데 개강해주세요. 2명인데 개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연차도 얼마 안 됐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상담 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싶은 상황이 아주 자주 아주 많은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면 한 번은 해보세요. 그 원장님과 또는 그 실장님과 딱 한 번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안 시켜요. 다음에
그럼 누가 또 다시 시키면, 작년에 저 원장님이 시켜서 그 반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못 시켜요. 요런 한 번 고생하고 평생 방어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평판이 걸렸으면 하는 거다. 저는 수입보다 장기적으로 평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판이 올라가면, 레퓨테이션이 올라가면 수입이나 기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조교 쓰면 확실히 편한데 계속 써야 되나?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조교 없이 극한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교를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된다 자신만의 그 사이즈가 생겨요. 저는 120명이었습니다. 120에서 140명까지. 근데 150명 되니까 조교 없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150명을 어떻게 조교 없이 써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가능했던 게 주말만 수업했어요. 클리닉이 주중에 하루가 있긴 했는데 주말만 수업했어요. 그래서 주말도 2타임씩만 4타임만 딱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수업 준비도 하고 학생 관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좀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주 6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이 여러 개에다가 인원수가 저랑 아까 말씀드린 1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조교 써야 될 수도 있죠. 그 기준이 상황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내가 조교 없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는 숫자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명까지는 내가 조교를 쓴다 안 쓴다 라고 하는 거. 또는 이게 저는 명수지만 수업의 퀄리티는 내가 여기까지 하면 혼자서 수업의 퀄리티를 내가 원하는 퀄리티 이만큼까지 채울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해 놓으면 웬만하면 딱 머릿속에 경종이 울리죠. 조교 다음 주부터 써야 되겠다. 다음 달부터 써야 되겠다. 요반은 써야 되겠다. 요반은 그냥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만의 기준이 생기실 테니까요. 옆 사람이 쓴다고 내가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 없이. 자, 유료 컨텐츠 자동화 툴 계속 돈 내면 써야 되나? 저걸 써가지고 1번 내 시간을 확실히 아낄 수 있다. 1번. 2번 내가 저 아낀 시간을 가지고 다른 내 수업에 중요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저 아낀 시간으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쓰십시오. 이것도 조교랑 똑같은 건데 남들도 쓰니까 나도 써야지 저 사람이 쓰니까 나도 써야지는 일단 안 쓰면서 저거랑 비슷한 퀄리티를 내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내 돈이 안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유료 컨텐츠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잘 안 썼어요. 이걸 제가 영어 강사할 때 유료 컨텐츠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원문, 교과서 원문, 그 다음 부교재 원문, 이런 것들을 오타 없이 원문과 해석, 기본적인 해석이 들어간 자료를 얻어야 제가 그걸 갖고 변형 문제를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컨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텍스트에 오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텍스트에 스타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것만 딱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어 강사 할 때 제가 돈 내고 쓴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그젠포유 하나, 그 다음에 주기스,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자료가 안 좋다, 안 좋아서 안 썼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써서도 저보다 잘 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제 기준은 그랬습니다. 자동화 툴은 제가 그냥 만들어 쓰죠. 만들었어요. 매크로 하다가 안 되니까 코딩으로 만들어 쓰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공짜로 주고 싶은데 API 비용이 나가니까 그 돈은 좀 받고 뭐 이러고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료 컨텐츠랑 자동화 툴은 내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쓸 수 있으면 쓰는 거다. 스테이플링 링제본 하면 되는데 굳이 인쇄소에 맡겨서 돈 써야 되나? 쓰세요. 제 머리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써라입니다. 써라.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왜냐면 인쇄소에 맡겨서 깔끔하게 단권화가 나오던가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으면 이제는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나랑 경쟁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안에 컨텐츠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는 최상위권 애들만 알잖아요. 그죠? 그 중위권 애들 밑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선생님이 공들여 만든 문제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컨텐츠보다 지금은 디자인과 아이들이 들고 다녔을 때 최소한 우와 하면 제일 베스트지만, 우와 애들 옆에 있는 학생들이 와 그 교재 뭐야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러면
베스트인데 그런 교재를 만드는 거는 좀 재능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꼴리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에 교재 파는 거에 돈을 받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단톡방 이런 데 공지하세요. 이거 인쇄 비용 내가 청구한 그 영수증 있죠? 영수증 거기다 그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이거 n분의 1 하면 한 건당 얼마 거기 써있잖아요. 이 돈 받습니다. 옷을 입어 580원을 있으면 뭐 16,580원에서 580원 내가 낼 테니까 16,000원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너네들한테 이걸로 장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미지면 선비 마인드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했었어요. 한 15,000원 넘어가면 학생들한테 돈을 좀 받고 그 이하면 그냥 무료로 줬던 것 같아요. 자, 출퇴근 힘든데 학원 근처로 이사 가야 되나? 가세요, 이건 무조건 가세요. 미혼이면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생각보다 출퇴근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차라리 쉬고 차라리 사람 만나고 차라리 게임이라도 하고 해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운전이 취미라서 드라이빙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면 그분은 운전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30분 안에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항상 믿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되면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한 20대 후반 강사로 간다라고 하면은 근데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학원 근처에 옥탑방이나 반지하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대신 뭐 거기서 이제 부모님 집에 있다 나오면은 뭐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있긴 하겠지만 이 출퇴근 시간에 버린다고 하기면 출퇴근에 걸리는 이 시간이 결국은 쌓이면은 한 5년 지나면은 그 시간만 잘 모아도 그냥 평상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1년치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이사 가라.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솟구치네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서울에 강사들이 거주하면 괜찮을 만한 곳, 그 부동산 네이버 지도 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사들의 주거 여건, 필수 주거 여건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 갑자기. 네. 하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 위아래 좀 사설이 붙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었네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이 중에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댓글 달아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저는 다음 주쯤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